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린 코너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경제와 IT를 해보는데요. 네. 오늘 IT의 첫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사실 창업에 발벗고 나선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네. 20, 30대들도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이 지난 10월 한 달에 2,700여 개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이런 열풍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열풍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 국내의 사업에 많이 좀 달라지면서 조금 더 쉬워졌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어떤 젊은 층들의 그 허들이라고 할까요? 장애가 많이 낮아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소매업이 한 538개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IT 융합, 금융업 순으로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실 게 기타 산업의 창업을 좀 봐야 돼요. 이 기타 산업에 보시면 과거에 1, 2차 산업으로만 분류가 됐었던 그 농식품 분야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창업 열풍이 좀 많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 보통 우리가 창업하면은 50대 이상은 치킨집. 그렇죠. 그리고 20대 그러면 IT, 네. 게임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식품이 창업이 된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 과거에 농업 식품 사업이라 그래서 꼭 무슨 가게를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땅 파고 심고, 농사 짓고 이게 창업인가? 요즘 농사를 직접 사람이 짓는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 로보틱스 그리고 IoT와 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안에서 온도 조절이나 외부의 주인이 가게 농장주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제대로 물을 못 주거나 이럴 때 버튼 한 번만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실제로 물이 나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불과 한 1, 2년 전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그 스마트팜 사례를 실제 TV CF에서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준비되어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작년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내년까지는 아마 이게 실제 농식품 산업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특히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한다. 그럼 뭔가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골에서는 농식품 분야 창업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착즙기 하나만 놔도 창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은 오히려 지금처럼 현지 지방에 있는 농지에 구축을 하고요. 서울에는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빌딩, 건물들이죠.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들 안에 사람이 살죠. 사람이 많죠. 일단 소비하는 계층이 있어야 판매가 되고 산업이 육성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인구만 980만 명이고 굳이 서울시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거주만 해도 1,300만 명이에요. 도합 더하면 2천만 명이 넘죠. 농식품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서울시는 바로 그 소비 계층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장주가 직접 서울시에 와서 물건 싣고 배추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요? 서울시가 바로 그것을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이 안에서 창업을 하고 서울시에 있는 어떤 유통업체들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떤 투자 연계, 멘토링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농식품 창업이 특화될 수 있었다는 분석인데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창업센터에 가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타트업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과거만 해도 일단 아이디어만 들고 와서 PT하고 여러 가지 문서를 하면서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하면 돈 주세요. 그다음부터 거의 대부분 저 마케팅하기 돈 주세요 이런 역할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단계는 좀 지나섰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가 좀 국내에서도 많이 육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창업센터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선 어떤 실제로 서비스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실제로 판로를 개척하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조언이나 멘토들을 만나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도심에 살면 살수록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특히 높죠.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건강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포인트는 먹거리 창업센터에서 잘 잡았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과 작년이었어요. 예. 그 6차 산업 열풍이라 그래서 농업수산업이 1, 2차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만들자. 여기에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가는 건데 예. 국내 1차 농업시장 규모만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2014년에 4조 7천억 원 규모고요. 예. 2015년에 5조 1천억 원 규모, 그리고 2016년에 5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6조가 넘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에는. 그러면 맞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네요. 1차 네. 산업이 전혀 사양 산업이 아니란 얘기인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융복합이 화두잖아요. 1차 산업에서도 이런 융복합이 이루어져서 6차 산업이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라고 할 수 있는 O2O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그게 가장 파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1, 2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과거에는 뭐 저희가 지금 요즘 김장철이니까 배추를 얘기를 해볼까요? 예. 배추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뭐 가락시장 같은 시장에 가서 그것도 다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와야 했잖아요. 예. 요즘은 오픈마켓 들어가면 농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미 물류가 파괴가 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농장주는 오픈마켓에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상표도 만들고 직접 배송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단순한 물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배추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산업 그리고 부가가치를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먹거리 창업센터에서 IT와 결합시키는 네. 그런 새로운 창업들을 갖다 하게끔 네.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국내의 어느 정도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딱히 이게 이만큼 성장했다고 얘기하긴 그런데요. 뭐 예. 저희가 언제나 IT 산업, 그 창업 생태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예. 큰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줌피자라는 얘기를 혹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줌피자요? 피자를 배달하는 그냥 피자 가게인데요. 예. 로봇이 피자를 굽습니다. 그래요? 로봇 팔이 나와서 도우는 사람이 만들어요. 피자 도우는 사람이 만들고 예. 로봇이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것을 로봇이 놓고 로봇이 오븐에 넣어요. 예. 그리고 그 오븐이 배달을 가는데 배달까지? 배달 차량은 인공지능으로 그 맵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어느 지역에 배달이 된다 그러면 15분 정도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차 안에서 오븐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굽습니다. 차 안에서 구워버려요? 네. 정말 따뜻한. 정말 그 원초적인 그 피자는 맛있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을 한 거죠. 빨리 먹어야 맛있어요, 피자. 여기에 인공지능도 네. 들어가고요. 한 가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못했는데 제로캐스터라는 케이터링 업체가 하나 있어요. 제로캐스터. 이 제로캐스터는 2011년에 창업을 했는데 작년 기준 1억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엄청난데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에어비앤비나 세일즈포스 그리고 드롭박스 등이 이제 점심과 저녁을 매칭을 해주는데요.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본사가 있으면 그 본사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 직장인들은 몇백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인들에게 점심 저녁을 주변 가게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케이터링의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주변 가게에서는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그렇죠. 저녁 빼면 예.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에어비앤비는 20대 여성이 많아서 이런 메뉴가 좀 더 인기가 많습니다라고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로캐스터가 하는 역할이고 제로캐스터는 그걸 물류를 이용해서 배송만 해주면 그 안에서 소모가 되는 거죠. 아니 요즘 요기요라든가 네, 요기요 배달 앱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맛집과 연동하는 어떤 배송 서비스 정도를 내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서울시, 테헤란로의 직장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얼큰한 음식이 좋아하잖아요. 일단 전이죠. 이런 것들을 쌓아서 그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케이터링이 일종의 약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동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네요. 약간 파괴시켜 나가는 시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먹거리가 기초 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같은 경우 입주 기업들이 다 이제 이런 IT와 또 혹은 뭐 다른 산업과 네. 먹거리를 융합시킨 그런 업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먹거리 창업센터가 시작을 한 지는 올해로 만 2년째, 뭐 불과 이제 12월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예. 주에 곧 2주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한 39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의 누계로는 한 60개가 넘는 업체가 다녀갔어요. 예. 그동안 졸업도 한 업체가 있고 실제 사무실을 찾아 나간 업체도 어허. 있고요. 투자 유치를 한 52억 원 정도를 유치를 엄청났네요. 했고요. 고용 창출은 137명, 그리고 실제로 누적 매출은 한 157억 원 정도를 올린 것으로 공식 아니, 발표 자료. 40개가 안 되는 기업에서 지금 네. 2년도 안 돼가지고 올린 성과 아닙니까, 저게? 네. 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스타트업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최근에 뭐 데스밸리라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불과 1년, 2년 사이에 많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예. 꾸준하게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갖고 오신 게 바로 그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상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지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 앞에 보시면 이건 초콜릿인가요? 초콜릿인데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가 들어간 초콜릿은 아니고 그럼 뭘로? 초콜릿 국내 전통 재료 중에 어울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글자입니다. 아니, 모양이 이게 네. 팥인데요? 맞습니다. 예. 팥과 초콜릿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팥콜릿이라는 제품이에요. 진짜 맛있군요, 이거. 얼마 전에 예. 여성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2016년도에 한번 차지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해 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상품으로 이게 나와 있는 팥입니다, 팥.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초콜릿 맛이 똑같이 나요. 네, 네, 똑같이 나죠. 팥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요 이렇게- 얼음은 뭐예요? 얼음. 요거 먼저 소개를 예, 드릴까요? 그거 먼저. 같은 업체 제품이니까. 예. 같은 업체 제품인데 그 동남아 쪽에 가면 대만 쪽에 가면 당모차라는 차가 있어요. 예. 이 차는 뭐 흑설탕을 이용해서 단맛이 좀 많이 나는 음. 차인데 이 단맛을 좀 건강에 좋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서 팥을 넣어서 당모 팥차라는 제품으로 아하. 내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 그럼 물에다 푸드처럼 집어넣으면 이제 먹는 건 차가 되는 아니고 거죠? 물에 넣어서 잘 예. 저어 놓으면 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즐길 수 있는. 언뜻 봐서는 달고나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는 뭔가요? 요게 좀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상온에 저희가 아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놨는데 예. 1시간 정도를 상온에 놔둬도 얼음이 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얼음이라고는 들었는데 전혀 녹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의 조명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내부가 아주 투명하죠. 그렇죠. 여기에 약간 그 기술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냉동실에서 일반적으로 얼음을 올릴 때는 이게 급속도로 냉각이기 때문에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입자가 제대로 얼지 않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는 약간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얼게 만들어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내부가 좀 투명해지고 예. 오래도록 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시원하게 음료에 얼음 넣어서 먹잖아요. 예. 근데 얼음이 녹으면 음료 본연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그것을 주로 이제 얼음을 넣어서 먹는 게 얘기 안 하셔도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알코올이 네, 들어가 네, 있는 네. 건데 저도 즐기긴 물이 합니다. 섞이면 굉장히 좀 맛이 예. 희석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뭐 프리미엄 호텔에 가면 웰컴 드링크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계약을 맺어서 아, 웰컴 드링크.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죠, 차. 꽃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꽃차입니다. 그 예. 앞에 보시면 컵에 지금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꽃이. 담겨 있죠. 예. 그게 그냥 꽃 모양이 그대로. 단순하게 꽃차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꽃차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예, 예, 예. 이렇게 가지 형태로 가지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꽃 고댕이- 가지를 하나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예. 다 건조를 시켜놔서 이제 꽃의 맛이 우러나오는 꽃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건 약간 다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푸맛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왔다 있는데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오토 업체도 아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먹거리 창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고 가장 기대할 만한 그런 반기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입주 기업으로 들어가서 사무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예. 사무 공간이 공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절차가 그냥 없어요? 그리고 절차는 서류 심사를 일단 내시면 되는데 서류 심사. 요 서류 심사는 기존의 입주 기업들이 뭐 탈락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사무 예.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졸업하는 기업들이나 탈락하는 업체들이 나가면서 예. 공간이 생기면 먹거리 창업센터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보도 경로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받고요. 예. 그 모집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또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한 이후에 입주가 되는 입주가 거고? 결정이 되고요. 예. 입주를 꼭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멘토링이나 또 오픈 키친이라는 게 있어서 주방기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하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스타트업 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참 도시농업특별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도 소득 증대를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윈윈하는 결과들이 맞습니다. 창업센터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명관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